이혼만 다투는데 200이야. 그런데 재산분할 또 하려면 추가로 200을 더 내야 돼. 양육권 하려면 또 100만 원 또 더 내야 돼. 그럼 결국에는 5, 600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변호사는 딱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12년차 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이혼 소송의 착수금만 놓고 본다면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은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봐야겠죠. 제가 변호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보고 막 혼자서 아무리 이걸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변호사 선정을 먼저 하고 긴밀히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그 전략 방향에 따라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먼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네. 비쌀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비용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크게 변호사 보수를 나누면 이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착수금은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대가를 말하고 성공보수는 결과가 어떻게 잘 나왔느냐 그 결과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수금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착수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0에서 800 정도 사이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검색하다 보면 뭐 이혼 소송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준다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러면 원래는 500에서 800인데 200에서 300짜리 해준 데 발견했어요. 그럼 땡 잡은 걸까요? 혹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제가 봐도 혹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혼 소송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혼 자체, 이혼이 되는지 마는지, 이혼 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분할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그 다음에 뭐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권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위자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각 항목별로 따로따로 다퉈야 돼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결론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손도 좀 많이 가야겠죠. 근데 이거를 다 합쳐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가를 다 합쳐서 200, 300에 해준다?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만 다투는데 200이야. 그런데 재산분할 또 하려면 추가로 200을 더 내야 돼. 양육권 하려면 또 100만 원 또 더 내야 돼. 그럼 결국에는 5, 600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만약에 이 모든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혼 여부, 재산분할, 뭐 양육권, 위자료 이거를 다 2, 300에 해준다. 그러면 또 좋은 걸까요? 좀 품질이 떨어지나요? 명심해야 될 게 변호사는 딱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이건 양심선언인데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300만 원 받았다 치면 그 300만큼만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건이 한 5, 600 많게는 한 7, 800의 어떤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2, 300만 주고 선임을 했다.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이거 300만 원 받았는데 그럼 딱 300만큼만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엔 당연히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 사건 관련해서 좀 더 증거도 추가해야 되고 관련돼서 법리적인 주장 판결도 더 찾아보면서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더 안 하고 빨리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변호사랑 연락도 안 되고 담당 변호사가 말도 없이 바뀌어버리고 이거 나 질 것 같아.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한번 교체를 해야겠어요. 아예 새로운 법인으로.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2배, 3배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내가 그냥 했어. 근데 1심에서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어. 그럼 2심에서 이걸 또 뒤집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전체 이혼 소송을 해주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다? 이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오히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12년차 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이혼 소송의 착수금만 놓고 본다면 한 500에서 800, 많게는 1000만 원까지를 생각하는 게 좀 적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500만 원에 가까워지고 어떤 경우에 800이나 1000만 원에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난이도가 어려운 소송이 좀 어렵겠죠. 예를 들면 유책 배우자, 내가 잘못한 배우자예요. 이혼 파탄의 유책성이 나에게 있는데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 원래 판례 사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산분할할 재산이 되게 많아.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돼. 아니면 돈을 많이 줄 거를 방어를 많이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좀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상간 소송이 추가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그 바람에 대한 소송까지, 그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소송까지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공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청구를 하는 쪽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해서 받는 돈의 퍼센테이지를 받거든요. 이게 한 예를 들어서 보통 대부분 한 6에서 한 8% 아니면 한 10%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방어하는 경우가 있겠죠. 남자 경우에는 방어를 하는 경우일 텐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5대5로 청구를 했어. 내가 만약에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5억을 달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 소송에서 많이 다퉈서 4억만 주는 경우, 3억만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줄인 금액 한 1억, 2억 이 차액이 성공한 그 금액이 되겠죠. 이 성공한 금액의 한 몇 프로 이렇게 보통 성공보수는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재산분할에 성공보수가 많이 붙고요. 어느 경우에 많이 붙냐면 이혼 자체가 하고 싶어. 두 부부의 재산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혼만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성공보수가 붙는 경우가 있고, 또 양육권, 나는 꼭 양육권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양육권을 꼭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약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변호사님과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하면은 기간이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간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보통은 제가 대략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라고 말씀은 안내는 드려요. 그런데 이게 사건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1심만 뭐 2년 넘게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길어지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일단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일이 잡히는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는 이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처럼 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앞에 쭉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법원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원의 사건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첫 번째 기일이 잡힌 때까지 수개월이 걸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기일이 잡혔어. 그러면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게, 상대방에서 바로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거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변론기일 직전에 막 서면을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기일을 또 한 번 더 잡아야 되고, 그럼 한 1, 2개월 또 연장되고, 그때 또 빨리 하면 되는데 또 늦게 내서 또 한 길 더 잡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6개월은 뭐 금방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다투는 쟁점이 되게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 게, 이혼 자체 여부에 대해서도 뭐 누가 유책 배우자냐,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뭐 이런 걸로 많이 다투는 경우, 그리고 뭐 재산 분할,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혼 여부나 양육권 자체에 대해서는 또 가사 조사라는 걸 또 하기도 해요. 지금 양육의 어떤 형태를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누가 더 많이 케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또 가사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부동산 시가 감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송 중에 조정이 될 경우에는 조정이혼으로는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혼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조정 신청을 하면 한 달에서 2달 이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거든요. 이때 양측 변호사들만 잘 얘기를 하면 단기간 내에 이혼 소송이 끝날 수가 있어요. 변호사가 없으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변호사라는 전문가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측에도 변호사가 있고 저쪽에서도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들끼리 이 경우에는 누가 규칙 사유가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뭐 몇 대 몇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시잖아요, 변호사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 얘기를 하면은 빨리 재산분할 몇 대 몇으로 하고, 뭐 위자료 얼마로 하고, 그 위자료를 빼는 대신 재산분할 어떻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혼 기간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텐데,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질질 끌면은 또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그럴 때 어떤 거를 보면서 이제 변호사 선임의 기준을 잡아야 될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걸 책임지고 이 사건을 진행을 하는지 여부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계속 변호사가 바뀌어버린다거나 책임지는 변호사가 없어. 그래서 어떤 대형 법무법인을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도 물론 잘하는 데가 있지만 어떤 법인에 따라서는 책임 변호사가 없이 그냥 사건을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안 그래도 내가 이게 짧게 안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길게 1년, 2년 이렇게 길게 가는데 계속 변호사 바뀌고, 뭐 말해도 뭐 팔로우업이 잘 안 되고 사건 산으로 가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임지고 직접 이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간다 한들 뭐 제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사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게 책임지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사건인지, 그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이 여부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간도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는데, 그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다면 좋은 변호사를 잘 선택을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도 좋은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